우리나라 민영화와 국가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공공재를 두고 지금 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민영화도 민영화 나름입니다. 그것도 국민을 위한 민영화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채산성이 높고 국민들의 공익이 더 정진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민영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가기관의 민영화는 그런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노동자협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민영화를 반대를 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적법 절차에 파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치 철도노조 조합이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하나도 위반이 없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자, 마치 대처 수상처럼. 대처 수상 평가가 좋습니까? 실패했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딴 나라에 실패한 것을 봤으면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지금 언론은 그 대체 수상처럼 한다고 지금 박근혜가 지금 대체 수장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언론에서 찌끄리고 국민을 갖다가 오롱하고 국민을 진짜 오민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다 바뀌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언론에게 물어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는 그런 처벌을 가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계를 떠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와 복지를 막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발 그 언론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철도 노조 파업은 적법 절차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은 그들의 희생을 보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참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공익을 위해서 더욱더 협조할 적에는 과감하게 협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치 불법 세력인 양 하면서 대체하는 국민들은 적이 아닙니다. 마치 적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빨갱이처럼. 이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왜 그런가를 서로 이심전심으로 생각하면서 전체 국민들에 대한 공익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되면은 과감히 민영화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데 거짓말을, 무수한 거짓말을 하면서 언론을 조작하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민영을 해서 국민의 재산을 전부 팔아치우는 이런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번 철도 파업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새로운 각성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독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노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소속인단을 보십시오.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었다고 법무부 장관이 본원 소속도 없이 가처분 신청을 들어왔습니다. 그 가처분 신청을 재판하는 판사도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은 법원과
검찰이 완전히 썩은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옵니다. 심성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무식해서 그렇겠습니까? 그 자들은 국가에 대한, 공복에 대한 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옷을 벗겨버려야 될 자들입니다. 지금 철도 노조에 사는 그 사람들은 진짜 공복에 충실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법관과 검찰들이 철도 노조보다 공복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꿈 깨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선거법으로 수사를 하니까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나? 특별수사팀장을 배제시키지 않나? 그게 제대로 된 대통령입니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능력도 없는, 자격도 없는 작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을 잘 아시고 철도 노조를 도와주시고 누가 국민 편인지 잘 판단하셔서 도울 대상이 누군지 아시고 방송에, 잘못된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인터넷, 저희들 양심 바른 이런 인터넷 방송을 듣는 것이 더 국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편들이 저런 언론을 계속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작된 자료를 내보내면은 과감하게 종편을 보지 말고 이런 인터넷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들이 중지를 모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도 노동자의 파업은 국민들을 위해서 굳건하게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정의가 노동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민주노총과 경량신문사를 경찰들이 불법으로 침탈을 하지 않나. 이것은 독재국가의 신호입니다.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용서를 하겠습니까?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당장 열려서 국정조사를 하고 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회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철도 노동자 파업은 오늘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내일 오후 3시에 총파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총파업의 주제는 부정선거 안 된다. 부정선거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정선거는 제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개표 부정과 불법 선거관리, 그리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관건선거, 증거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공무원법이나 선거법, 그 개별 조직의 규정에 의해서도 절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활동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불법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하면은 바로 내란죄가 됩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내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기관들은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은 그 내란죄를 저지른 자를 처치를 하지 않고 도리어 두둔을 하지 않나, 왜곡을 하지 않나,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 맞습니까? 당장 국민 여러분들이 사퇴하라고 걸기를 하고 청와대 앞으로까지 쫓아가서 항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단결력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을 해야 될 때 투쟁을 하지 않고 딴전을 피우면은 결국 우리들이 권리를 전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입니다. 또 우리는 딴 행동을 딴전을 피워서 더욱더 나쁜 정치를 볼 것입니까? 이번 총파업 주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제가 합니다. 부정선거란 우리나라 전 국민 여자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고 좌우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막아야 되는, 징치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내일 공무원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타도하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민주노총에서 부정선거 총파업은 너무나 잘했고 때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나마 부정선거 총파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선거소송인단에서는 100%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된 도리고 국민들이 권리로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일 총파업하는데 전부 다 걸기를 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하고 사퇴를 하고 빨리 재선거를 치러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나라 정치사회 모든 곳을 전다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너무 어둡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투쟁해야 할 일이 다소 어렵지만은 이 투쟁을 지혜롭게 용기 있게 하면은 엄청난 우리들에게 행운과 자유와 평화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세력들의 결과물입니다. 그 세력들을 정치하고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라는 소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파업에서 제일 부정선거 투쟁하는 데서 위험한 점이 국정원 관권 개입 하나로만 가지고 부정선거 투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총체적 부정선거, 중앙선관위 개표부정과 불법선거관리, 불법선거관리는 무엇입니까? 관권 개입하는 기관들을 고발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완벽한 부정선거 관리, 그리고 국가기관의 관권 개입, 이거는 용서를 해줘서는 되지 않는 그런 범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위반입니다. 그 다음 박근혜가 어떻게 했습니까? 토론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 여직 댓글녀를 어떻게 비호를 하고 했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입니다. 그 불법 행위한 댓글녀는 두둔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한 자인데 그것을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 침해를 받았다면서 거짓말로서 완벽한 허위사실 유포죄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중앙선관위는 고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지 않았지요. 그 선거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선거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앙선관위가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선거사무소를 한 개 더 설치해놓고 SNS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발각됐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임명장이 수만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윤 목사라는 자가 혼자서 했다고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연히 선거무효 사유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개입이 돼서 제3자의 선거운동으로 갔는데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짜 검찰과 법원, 국민을 위한 검찰과 법원이 아니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부정선거는 뿌리 뽑아야 하는 그런 범죄에도 최고의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만에 하나 총파업에서 국정원 것만 가지고 간다면 이번 총파업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선거 전문가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전문가로서 국정원 것만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검찰과 법원의 비협조로 인해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정치는 자기들끼리 타협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타협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을 보세요. 부정선거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군소정당도 보세요.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미 그들은 국정원 건으로 인해서 자기 국회의원직을 잃을까 싶어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정치 정상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똑같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저희 소송인단에서 너무나 가혹한 진실을 알려드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충격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저희 선거소송인단에서 팩트를 향해 하지 않으면 벌써 이 TV방송은 없어졌을 것이며 제가 방송도 하지 못하고 5년짜리 형을 감옥에 가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이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 국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사실은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 불법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는 이미 사실상 확정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행명 쪽으로 또 몰고 가면서 국민들이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빨리 끝내라. 왜 180일 이내에 하지 않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소송 기일도 잡지 못하냐 하면서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면은 그 공개 재판을 하게 되면은 대법원은 어쩔 수 없는 선거무효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이 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행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틀림없이 소송을 빨리 끝내라고 압력을 가하면은 분명히 박근혜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은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지금 모르실 것입니다. 법원 세력 완전히 부정선거 세력 내려앉습니다. 법원의 부정선거 세력 내려앉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법원 엄청난 격 또는 행명 앞에서 전부 다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국회는 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행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11년 동안 투쟁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왜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고 자기들이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은 대법원은 핵탄 터진 것과 같은 영향이 나타납니다. 대법원은 그야말로 진공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양성태 대법원장 부정선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 13명 전부 다 부정선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56명이 걸려 있습니다. 국회의원. 1부, 2부, 3부에 다 사건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3명이 전부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은폐를 하는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가 막히죠?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헌법에 부여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사명을 송두리째 뽑아 없애버린 대법원입니다. 그 대법관들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 대법원을 그대로 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권리와 모든 것을 전부 다 앗아가는 그런 집단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법치주의가 없는데 거의 재판을 받아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잘 구분하시고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하신다면 내일 총파업에 전부 다 참여하셔서 박근혜 안 된다! 빨리 결단해라! 아니면 사퇴를 빨리 해라! 안 된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함성과 야유 그리고 참여하는 깨어있는 국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날이 내일 오후 3시입니다. 비록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옷을 많이 입고 나오셔서 함께 해야 이 나라를 건지면서 그리고 우리들이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음악을 들으시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어떤 것이어야 하냐? 그것도 논리와 이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부정선거를 타파하고 헌법을 바로 세우고 국가기관을 전 다 개혁하고 그야말로 새롭게 일신하는 때가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호탄이 이미 터졌는데 국민들이 너무나 살기 바빠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저들은 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가려하다가 국민들이 이제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점차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알아서 공감을 하고 부정선거는 안 된다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 내일 총파업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총파업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부정선거는 안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이 이상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미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이것은 분명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려드리고 때로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 계란에 파헤치기 아니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싸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의식 있는 자들이 모여서 내일부터 총파업부터 시작해서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습니까? 3.15 부정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4.19 혁명을 하여 민주주의를 찾았고 그리고 5.16 군사혁명이 우리들이 4.19를 막았고 4.19 정신을 유지 발전시키지 않고 도리어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곧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하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그 당시 정치인과 현재 정치인들이 첫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말하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이 터진 이상 두 번 다시 이런 부정선거가 재현되지 않게끔 우리는 28일 날 부정선거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파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박근혜는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냐?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하고 있는데 태연하게 국가 질서를 잡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민주노총을 침탈하지 않나, 경향신문을 침탈하지 않나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파업을, 부정선거 파업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이런 투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세상, 그게 바른 세상입니까? 옛날 군사독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특히 50대 후반, 60대, 70대 어르신들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단기간 불행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순수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투쟁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절로 민주화가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마무리해서 이것을 법제화하고 그리고 유지 발전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실 또한 굉장한 유감입니다. 결국은 정치는 우리 국민을 어리석게 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정치인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가 다 정상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국민 앞에서 고개를 못 들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거는 모르는 얼굴, 낯뜨겁은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역겹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왔다는 것을 저 또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썩어 자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번 국정원권을 보세요.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 행동이 모름지기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민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그 모양을 계속 보고 있겠습니까?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속인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보세요. 증거가 무수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정 최고형을 치면서 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배반하면 이런 것이다. 앞으로 이상한 야망을 가진 자들 조심하라 하고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철두철미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겠습니까? 왜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를 빨리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항권은 성립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혁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선거무효 소송을 빨리 끝내라. 국민소송으로 공개 재판하라. 그리고 전 국민들이 관람하겠다. 이런 국민운동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법원 결정 보겠습니까? 판결 절대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선거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은 진짜 혁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재선거가 시행되고 하면은 모든 혁명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판결 나기 전에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은 그 또한 같은 방향으로 무효 확인을 받아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부정부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부정선거가 계속 유지되게끔 한 국가 기관입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13명이 전부 다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될 범죄입니까? 사법고시 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행동이 그것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선물을,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의 소명을 그대로 저버린 것입니다. 헌법의 소명이 뭡니까?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확립해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것을 사거리 저버렸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자들입니까? 제가 비관한 예를 들겠습니다. 11월 22일 날 박창선 신부님께서 시국미사를 하면서 부정선거 백서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평도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한 사실을 순수한, 정말로 순수한 충신 같은 국민 중에 한 사람인 신부님이 정말로 진솔하게 예를 들어서 연평도를 설명하는 것을, 연평도 건 잘 나왔다, 총북 세력으로 모르지 않나, 왜 이 책 부정선거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거론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백서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미 부정선거랍니다. 그 양심 바른 신부님이 흔드니까 가슴이 울린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터져서 우리가 죽지 않나, 그런 공포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부정선거 백서는 국민의 길잡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백서 만든 한정수하고 국민 토론회를 해라. 성황선관위원장 나와, 소송인단 나와, 공문정거회에서 막장 토론을 해라.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압력을 넣었어요. 제대로 된 언론사가 있으면 그런 막장 토론을 붙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직 이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서 토론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부정선거다고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딴 말은 잘 알아들으시고 머리가 참 좋으신데 왜 이 부정선거 백서를 보고 국민 여러분들은 빨리 캐치를 못하는지,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이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된 그런 행위를 보더라도 이미 부정선거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 기한을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다 도과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부정선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시고 대법원을 그대로 두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 뭐 하느냐, 당장 옷 벗어라, 너가 뭐 하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사납게 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겁이 납니까? 죄지었습니까? 그럼 국민이 아닙니다. 그런 제대로 된 국민, 의식이 있는 국민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종인 국가기관이
불법 행위를 하고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차없이 징벌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형 집행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어설픈 인도주의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완전 무결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의 룰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룰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직접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를 해줘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임을 재차 제가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 뜻깊은 사건으로 총파업을 합니다. 지금 여러 지방에서는 가족들을 동원한다고도 합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민주주의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부정선거가 재현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발전돼서는 발전됐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민주주의란 이렇게 어렵게 보존하고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라서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가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의 장도 된다면서 많은 지금 부모들이 참여한다는 지금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못시키면은 이 민주주의는 더욱더 급속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바닥도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나라는 무정부주의입니다. 권한도 없는 자들이 법 만들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한 자들이 또 썩은 그 정치인들입니다. 썩어 빠진. 그런데 그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대 우리나라의 의식과 혁신이 없이는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 부모가 정치를 해도 아닌 건 아니다, 맞은 거는 맞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응당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게 보장이 됩니까?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 소리를 못하고 내 패거리가 아니다고 옳은 일을 해도 옳다고 소리를 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회가 결국 이 진짜 보기 꼴사나운 민주주의를 보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선거로 반성을 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행동하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문화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를 하고 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전부 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선거소송 방송을 시청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늦은 밤까지 추운 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방송을 그만하고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한 밤이 되고 좋은 꿈을 많이 꾸시고 내일 총파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모두들 염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